구독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한 큰일에 대해서는 화도 잘 안 내고 승질도 잘 안 나고 감정의 기복도 크지 않거든요. 제가 큰 손해를 봤다고 느끼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유롭다, 긍정적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런 저도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승질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승질나는 포인트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최근에 설거지를 끝내고 보관하는 그 숟가락과 젓가락통이 있잖아요. 쓰러져서 다시 싱크대 안으로 떨어져 들어왔는데 더러워진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새로 설거지하고 다시 통에 넣었습니다. 근데 금방 조금 뒤에 또 쓰러져서 싱크대 안으로 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치밀어 올랐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참고 다시 설거지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통에 넣으면서 설마 또 쓰러질까? 쓰러지기만 해봐라 진짜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또 쓰러질 것 같은데 라는 인지는 했습니다. 근데 역시 금방 또 쓰러지더라고요. 저 여기서 폭발했습니다. 뒤에 거실에 있는 소파로 뛰어가서 쿠션을 찢어버릴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집들이 때 선물 받은 선인장이 있는데 지금 소소하게 키운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팔을 휘두르다가 두 손가락에 선인장 가시가 박혔는데요. 사실 선인장은 그 위치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가구 배치한다고 이리저리 옮기다가 선인장 위치도 바뀐 건데 가시도 잘 안 빠지고 병원 가려 했는데 우리 집 주변은 병원이 죄다 성형외과 뿐이더라고요. 선인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왜 팔을 크게 휘둘렀을까 승질 많이 났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 주를 돌아보며 언제 화가 났는지 언제 승질이 났는지 생각해보니까 앞서 말한 이 두 가지가 제일 승질이 많이 났었어요. 사실 저는 컨설팅 법인회사를 영위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전자책도 쓰고 어찌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고 화날 일도 많고 특히 요즘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식단하고 예민할 일도 많은데 왜 이런 사소한 일에 크게 열받고 승질이 났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내 감정인데 내 감정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할까? 구독자분들도 마음처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던 적 없나요? 제 생각에 컨트롤이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힘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움직이기인 것 같습니다. 읽었던 책이 생각났는데 바로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감정 조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보면 감정 조절은 감정을 느껴도 좋아 라고 허락해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어떠한 감정이라도 말이죠. 첫 번째로 메타모먼트, 일시정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흔히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소리 지르거나 화를 분출하거나 욕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아주 일시적인 해소법일 뿐 아니라 화를 내는 상대방 또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보는 상대방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뒷감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타모먼트,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전환하고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유를 갖는 행동입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자리를 뜨거나 여유를 갖는 겁니다. 냉정하게 그 순간을 판단하고 감정이 부정적인 행동,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회피형을 싫어하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가 화를 내거나 다툼이 있을 때 바로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를 안 하는 상대방의 대응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일시정지를 통해서 감정을 전환하고 있구나, 여유를 갖기 위한 잠깐의 행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려 하고 기다려주는 배려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시정지 상태를 너무 길지 않도록 훈련하려 합니다. 자리를 피해 있는 시간이 길거나 대화 없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감정을 전환하는 법을 따라고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행동하란 말 아시죠? 내가 되고 싶은 성격, 특징, 자아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화가 날 때 내 이상형이라면, 내 멘토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해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감정의 발견에서는 최고의 자아는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최고의 자아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3인칭 자기 대화법입니다. 상현아, 너는 잘하고 있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별일 아니잖아.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지금 너가 느끼는 두려움은 상상 속의 두려움이야. 지금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자기 대화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기 대화법을
방법을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하는 걸 보고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혹한 자기 비판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데, 반면에 자기 자비는 포유류 특유의 돌봄 체계를 작동시켜서 소속감과 사랑을 관장시키는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감정의 발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거죠. 오그라들긴 하지만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서 감정을 조절하기 쉬워집니다. 스스로 공감, 용기, 위로를 많이 해주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생각 재평가입니다. 이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 재해석, 재평가, 재구조화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긍정화법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누군가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우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저는 지금 바디 프로필 준비 중이라서 이렇게 식당에 가는 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걸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 옆 테이블 공사장 노동자 아저씨분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기분이 상하려 하는데, 함께 식당에 온 지인분께서 아저씨들이 시끄러운 공사장에서만 일하셔서 크게 말하는 게 습관이 되셨나 봐요. 귀가 좀 먹으셨나 봐요. 조금 시끄럽긴 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반성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정적인 상황이 올 때 긍정적인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오고요, 마음은 부정적일수록 내 마음만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마음 챙김 호흡입니다. 화가 나면 심장박도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요, 호흡이 거칠어지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흡을 안정적으로 한다면 화는 없어질 겁니다. 심장박도수를 감소시켜서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큰 도움은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 체계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기 때문입니다. 호흡만 하면 됩니다. 책 저자인 마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호흡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편안한 자세를 갖춘다. 그 다음 방해되는 물건을 치운다. 그 다음 눈을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향한다.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10가지 세면서 내뱉고 들이마시고 반복. 숫자를 세거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구절을 반복해 되뇌이며 호흡한다. 감정의 발견에서 제가 크게 느꼈던 부분인데, 항상 긍정적이 돼보려 했던 저에게 와닿았었습니다. 긍정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기쁘다, 슬프다, 기분 나쁘다, 딱 세 단어로 감정을 표현하기에 우리 존재는 너무 복잡하다. 복잡할수록 우리는 자기 내면과 자주, 많이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내 감정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되지 못해도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그 안에서 내 감정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치유해주고 공감해주고 소중히 어루만져질 수 있도록 내 자신과 자주 마주했으면 합니다. 개츠비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한순간도 지지 맙시다. 감사합니다.